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께는 옛 추억을, 어떤 분들께는 아련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945년생으로 올해 80이 되셨습니다.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신 분이지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새벽 4시면 일어나셔서 논밭으로 나가셨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365일 쉬는 날 없이 일하셨어요. 저는 큰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사를 짓길 바라셨겠지만 저는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묵묵히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공부해서 출세하라는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만 하셨지요.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바쁜 일상에 쫓겨 살았습니다. 1년에 몇 번 고향에 내려가면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 계셨어요. 변함없이 새벽부터 일어나 논밭을 돌보시고 저녁에는 마루에 앉아 뉴스를 보고 계시곤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모실게요. 몇 번 말씀드려도 아버지는 아직 괜찮다며 웃으시기만 하셨어요. 일 안 하면 죽는다는 것이 아버지의 지론이었거든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75이 되시던 해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50년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를 잃으신 아버지는 그때부터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그전까지는 혼자서도 모든 일을 척척 해내시던 분이 갑자기 나이가 들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아버지께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와 함께 서울로 올라오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여기가 내 자리다. 너희 어머니도 여기 계시고. 아버지에게는 이 땅이 이 집이 전부였나 봅니다. 그 후로 더 자주 고향에 내려가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아이들 학원비, 대출이자, 생활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말에도 일을 해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명절에나 잠깐씩 내려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전화로나마 안부를 여쭙곤 했는데 아버지는 늘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고만 하셨어요. 하지만 동네 분들을 통해 전해 듣는 아버지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혼자서 끼니를 때우기 힘들어 하시고 가끔 넘어지시기도 하고 깜빡깜빡 하시는 일도 잦아지셨다고 했어요. 그래도 농사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힘이 붙이셔도 조그만 텃밭이라도 가꾸셨어요. 손 놀리고 땀 흘려야 사는 것 같다며 호미를 놓지 않으셨지요.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급히 고향으로 내려가니 아버지는 이미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영양 부족이 겹쳐서 쓰러지신 거라고 하셨어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무리가 있으십니다. 가족분들이 돌봐 드려야 해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자식으로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아버지가 태어나시자마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서울로 모시고 와야겠다고요. 아버지, 이번엔 제 말씀 들으세요. 더 이상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셨지만 이번엔 제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발 아버지, 저희가 걱정이 되잖아요. 아이들도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어 해요. 결국 아버지는 마지못해 승낙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농사철에는 내려와서 농사를 짓게 해달라.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가 서울로 오신 첫날을 잊을 수 없어요. 커다란 진보다리 하나만 들고 오셨는데 그 안에는 낡은 옷가지와 농기구 몇 개가 전부였어요. 이게 다예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 평생 검소하게 사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거기 다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 생활이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 복잡한 길, 높은 건물들. 평생 조용한 시골에서만 사셨던 분에게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우셨을 테지요. 처음 몇 달은 집 안에만 계셨어요.
밖으로 나가시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창가에 앉아서 바깥을 내다보기만 하셨습니다. 가끔 언제 농사철이 오나 하며 중얼거리셨어요. 제 마음도 답답했습니다.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모셔온 건데 오히려 아버지를 우울하게 만든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파트 단지 내에 작은 텃밭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입주민들이 신청하면 조그만 구획을 분양받아서 채소를 키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저기 한번 보실래요? 아버지 눈이 반짝하고 빛나는 게 보였어요. 그날 바로 신청을 넣고 작은 텃밭 한 구획을 분양받았습니다. 가로 세로 2m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아버지에게는 보물 같은 땅이었나 봅니다.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새벽부터 일어나셨어요. 예전처럼 호미를 들고 텃밭으로 나가셨지요. 작은 땅을 정성스럽게 일구시고 상추며 고추, 토마토 같은 채소들을 심으셨어요. 매일 물을 주시고 잡초를 뽑으시고 벌레를 잡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시던지 이제야 사는 것 같다며 웃으시는 아버지를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텃밭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농사 경험이 많으시네요. 좀 가르쳐 주세요. 처음엔 어색해 하시던 아버지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농사 실력은 정말 대단하셨어요. 다른 분들이 기르는 채소들보다 아버지 것들이 훨씬 크고 싱싱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자라나요? 물은 언제 줘야 하나요? 병충해는 어떻게 막나요? 자연스럽게 아버지는 텃밭의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주변에는 어르신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농사 이야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때론 서로의 걱정거리도 나누셨지요. 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신 편이었는데 농사 이야기만 나오면 말문이 트이셨어요. 벼농사는 말이야, 물 관리가 제일 중요해. 모내기 후 20일까지는 농사 50년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해주셨습니다. 어르신들도 아버지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박 선생님 말씀대로 하니까 정말 잘 자라네요. 박 선생님 덕분에 올해 농사는 대풍이에요. 아버지는 박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게 좋으셨나 봅니다. 집에 돌아오시면 그날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말씀해 주시곤 했어요. 오늘 이 할머니가 고마워하더라고. 내가 알려준 대로 했더니 오이가 이만큼 자랐다면서. 아버지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여름이 되자 아버지의 텃밭은 정말 풍성해졌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가지, 호박, 온갖 채소들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아버지는 매일 채소를 따서 이웃들과 나눠 주셨습니다. 이거 우리 아버지가 기르신 거예요. 저도 직장 동료들에게 자랑스럽게 나눠줄 수 있었어요. 도시에서 기른 채소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싱싱하고 맛있었거든요. 가을이 되어 추수를 할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내년에는 더 큰 걸 해보고 싶다. 알고 보니 아파트 단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시민농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신 거였어요. 제법 넓은 땅을 1년 단위로 빌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고 싶으시면 해보세요. 다음 해 봄 아버지는 시민농원에서 본격적인 농사를 시작하셨습니다. 200평 정도 되는 땅에 벼를 심고 콩도 심고 고구마도 심으셨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진짜 농사를 짓게 되신 거지요. 더 놀라운 건 아버지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텃밭에서 알게 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찾아왔어요. 농사 배우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농사를 가르쳐 주세요. 자연스럽게 아버지 주변에는 작은 농업학교 같은 것이 생겨났습니다. 주말이면 가족 단위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농사를 배웠어요. 아이들은 처음 보는 농기구가 신기한지 아버지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할아버지, 벼는 왜 물에서 자라요? 아버지는 그런 아이들이 좋으셨나 봅니다. 평생 손자, 손녀를 그리워하셨던 분인데 이제는 매일 아이들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거지요. 농사는 말이야, 정성이 제일 중요한 거야.
매일 와서 봐줘야 하고 사랑으로 키워야 해. 아이들에게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정말 따뜻했어요. 어느덧 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유명한 분이 되셨습니다. 농사의 달인 도시농업의 선구자 같은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고 농업 관련 행사에 초대도 받으셨습니다. 50년 농사 경험을 도시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아버지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고향을 떠나온 게 후회스러우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새로운 인생을 찾으신 거였어요. 그해 가을 추수를 할 때 일이었습니다. 시민농원에서 추수축제를 열었는데 아버지가 주인공이나 다름없었어요. 아버지가 기르신 벼가 가장 잘 자랐거든요. 황금빛으로 익은 벼이삭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축제에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날 아버지의 얼굴은 정말 환하게 빛나고 계셨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뭐가요, 아버지? 서울로 데려와 줘서. 처음엔 싫었는데 지금은 정말 좋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아버지가 계셔서 저희 가족이 더 행복해졌어요. 정말 그랬어요. 아버지가 오신 후 우리 집에는 늘 신선한 채소가 있었고 아이들은 할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저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겨울이 되어 농사일이 없을 때는 아버지가 다른 일을 찾으셨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농업 강의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젊은 시절 농사 짓던 이야기 좀 해달라는 어르신들의 부탁으로 시작된 일이었는데 점점 인기가 높아졌어요. 옛날에는 모든 농기구를 다 손으로 만들었어. 벼 배기할 때는 온 동네가 품앗이로 도와줬지. 추수 때만 되면 동네 잔치가 벌어졌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르신들은 옛 추억에 잠기셨어요. 함께 농사를 짓던 시절, 이웃과 정을 나누던 시절을 그리워하셨지요. 저도 가끔 아버지의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교과서에서 배운 농업사보다 훨씬 생생하고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서울에 오신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올해 아버지는 80이 되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세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운동을 하시고 텃밭을 돌보시고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고향에 혼자 계실 때보다 훨씬 건강해지셨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늘 웃음이 끊이지 않으세요. 사람은 역시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는구나. 아버지가 가끔 하시는 말씀입니다. 혼자 계실 때는 말벗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많이 우울하셨을 텐데 이제는 매일이 바쁘고 충실하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농사철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벌써부터 올해 농사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올해는 친환경 농법에 도전해 보려고 해.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화학 비료 안 쓰고 농사 짓는 방법 말이야. 여전히 배우고 도전하려는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지난주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버지를 명예 농업지도사로 위촉했어요. 평생 농사를 지으신 경험과 지식을 인정받으신 거지요. 시상식에 참석한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당당하고 자랑스러우셨어요. 이제야 내 인생이 인정받는구나. 집에 돌아오신 아버지가 하신 말씀입니다. 평생 묵묵히 농사만 지으시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는데 이제서야 세상이 아버지의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요즘 아버지는 책도 쓰고 계세요. 50년 농부의 농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평생의 농업 경험을 정리하고 계시는 거지요. 내가 죽으면 이 지식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 그러면 안 되지. 후세의 농업 기술과 경험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고맙고 대단해요. 매일 밤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타이핑하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70대 후반에 컴퓨터를 배우신 것도 대단하고 책을 쓰겠다는 열정도 정말 존경스러워요. 아버지의 책이 완성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도시에서 농사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자료가 될 거예요. 지난달에는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도 아버지를 인터뷰했어요. 도시 농업의 아버지라는 타이틀로 아버지의 이야기가 전국에 방송되었지요. 방송을 본 시청자들로부터 연락이 많이 왔어요. 우리 지역에도 와서 강의해 달라는 요청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은 곳에 가서 농업을 가르치고 싶어 하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지식을 최대한 많이 전해야지. 아버지의 사명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예전에는 그냥 농사 짓는 시골 아버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50년간 쌓아온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는 마음. 이런 분이 진짜 존경받을 만한 분이 아닐까요? 얼마 전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고향을 떠나온 게 처음엔 슬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가장 잘한 일인 것 같다. 왜요? 고향에 혼자 있었으면 그냥 늙어가기만 했을 텐데 여기 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잖아. 정말 그래요. 아버지는 서울에 와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셨어요.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셨어요. 저 역시 아버지를 모시고 온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매일 아침 아버지가 씩씩하게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뿌듯해져요. 다녀오겠습니다. 80살이 된 아버지가 젊은이처럼 활기차게 인사하고 나가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들려주세요. 오늘 새로 온 청년이 농사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 이번 주말에 초등학교에서 농업체험 수업을 해달라고 하네. 아버지의 일상은 정말 바쁘고 충실해요. 요즘 저는 가끔 생각해 봐요. 만약 아버지를 고향에 그냥 두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점점 외로워지시고 건강도 나빠지시고 우울해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서울로 모셔온 덕분에 아버지는 새로운 꿈을 찾으셨어요.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셨어요. 이제 아버지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고 새로운 희망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꿈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버지가 몸소 보여주고 계세요. 며칠 전 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나를 서울로 데려온 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야말로 아버지로부터 더 큰 선물을 받았는데 말이에요. 효도란 게 단순히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부모님이 행복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게 진짜 효도인 것 같아요. 지금 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살고 계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필요한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도 아버지 덕분에 더 풍요로워졌어요. 아이들은 할아버지로부터 자연의 소중함을 배웠고 저희 부부는 아버지의 지혜로운 조언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올해 봄 아버지의 시민농원에는 벚꽃이 만개했어요. 농사 배우러 온 사람들과 함께 벚꽃 아래서 점심을 드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고향에서 혼자 드시던 쓸쓸한 식사와는 정말 달라졌어요. 지금은 매일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하며 식사를 하세요. 텃밭 친구들과도 만나고 농업 수업 제자들과도 만나고 동네 어르신들과도 만나세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버지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얼마 전에는 아버지가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내년에는 농업체험장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도시 아이들이 농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거였어요. 요즘 아이들은 농업이 뭔지도 모르잖아. 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채소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버지의 교육자로서의 열정이 정말 대단해요. 시민농원 관계자들도 아버지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했어요. 박 선생님이 계시면 정말 좋은 체험장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면 아버지의 꿈이 또 하나 실현될 것 같아요. 요즘 아버지는 매일 새로운 계획을 세우세요. 농업체험장 설계도 그려보시고
어떤 작물을 심을지도 고민하시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지도 연구하세요. 80살이 된 나이에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실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아버지 책의 첫 원고가 완성되었어요. 출판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내년에는 정말 출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0년 농부박의 도시농업 이야기. 책 제목도 정하셨어요. 내 이름이 책 표지에 나온다니 꿈만 같다.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세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아오셨던 분이 이제서야 자신만의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손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멋있어. 나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 아이가 할아버지를 존경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예전에는 할아버지를 그냥 나이 많은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짜 롤모델로 여기고 있어요.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아이의 꿈도 할아버지를 통해 더 커진 것 같아요. 올해 추석 때는 정말 특별했어요. 고향에 계신 친척들이 모두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형님이 서울에서 유명해졌다면서 구경하러 왔어. 아버지의 텃밭과 시민농원을 구경하러 온 거였어요. 친척들도 아버지의 변화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리가 아는 그 형님이 맞나? 예전에는 말수도 적고 소극적이셨던 아버지가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되셨거든요. 도시에 와서 새 사람이 되셨네. 친척들의 감탄사가 계속 나왔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다. 고향을 떠나는 게 두려웠는데 오히려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가장 고마운 건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다. 평생 농사만 지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정말 소중한 일이었구나.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온 가족이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요즘 저는 생각해봐요.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쉬게만 하는 게 효도일까? 오히려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아드리는 게 더 큰 효도가 아닐까? 아버지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시니어들에게는 여전히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랜 경험과 지혜,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없는 깊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정말 멋진 일들을 해낼 수 있어요. 아버지만 봐도 그래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할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지.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단순히 편안하게만 모시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보람을 느끼고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부모님만의 특별한 재능이나 경험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경우는 농업이었지만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분야가 있을 거예요. 요리, 바느질, 목공, 음악, 그림.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그분만의 소중한 것을 찾아서 빛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 우리 아버지처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